방학이니까 우리 아이들 책 많이 읽고 있잖아요. 책꽂이에 있는 아주 책들은 막 싹 다 이미 우리 아이가 다 섭렵을 했대요. 근데 또 보다 보니까 우리 아이가 책을 많이 읽어서 속도가 막 어마어마해요. 아, 이거 좀 대충대충 읽는 것 같다 해서 정독학원 또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정독학원에 가면 책 읽는 습관 고쳐질까요? 책을 제대로 읽는다는 것은 뭔지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원장이에요. 제가 요즘에 고민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생각을 많이 하는 부분이 있어요. 책만 많이 읽은 아이들, 좀 이 친구들에 대해서 요즘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물론 제가 가지고 있는 표본, 아니면 제가 봐온 친구들이 몇백 명, 몇천 명이 아니라 일반화를 내릴 수는 없겠지만 보편적으로 이 친구들이 갖고 있는 좀 공통점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공통점이 긍정적인 방향도 있지만 아쉬운 방향까지 있어서 어떻게 하면 책을 제대로 읽는 건지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먼저 그 친구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한번 살짝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아이들도 여기에 해당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우리 아이들이 진짜 책을 좋아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분명히 수업을 할 거예요. 근데 또 책을 골라와가지고 책 수업 시작해요, 퀴즈 펴볼게요, 책 펴볼게요 하기 전까지도 책을 쭉쭉쭉쭉 읽어요. 그리고 다른 친구들의 시간을 좀 기다려준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스피치 하기 전에 연습하는 시간이 주어졌거나 또는 본인이 먼저 활동이 다 끝나서 선생님을 좀 기다리고 있을 때 그 찰나찰나에도 책을 펴서 쭉쭉쭉쭉 읽어요. 아, 너무 좋죠. 책을 너무 사랑하니까 너무 예뻐요. 근데 문제는 책을 읽다가 수업해야지, 책 그만 읽고 그러면 맞다 이래요. 그러니까 그 잠깐의 몰입도가 워낙 좋아요. 하지만 그 몰입도가 너무 좋아서 긴 호흡이 안 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게 수업에서도 좀 보여요. 집중력이 조금 약할 수도 있고. 하지만 이 친구가 충분히 이 책에 빠지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고 깊이 있게 있었다면 집중력은 확실히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틈틈이 책도 읽고요. 그래서 이런 책을 많이 읽고 책만 좋아하는 친구들을 제가 상담하다 보면은 조금만 시간을 들이면, 조금만 노력을 하면 내가 이 친구들에게서 글감과 스피치 컨텐츠만 꺼내주면 충분히 포텐이 터지겠다라고 확신을 느꼈어요. 근데 막상 그 포텐이 잘 안 터지더라고요. 이유가 뭘까에 대한 생각을 좀 곰곰이 해봤습니다. 책을 이렇게 좋아하고 제대로 된 책 읽기를 안 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정작 딱 수업 시간이 되면 그 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책을 읽고 왔으면 그 내용이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데 다시 책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 페이지를 펴서 선생님 저 오늘 책이 없어서 그거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물론 오래전에 읽었으면 그랬을 수 있어요. 근데 학원에 오기까지도 그 책을 읽다가 온 친구들인데도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님들이 뭐 정독 학원에 가야 되냐, 또 너무 느리게 읽으면 속독 학원에 가야 되냐, 요거를 머릿속에 흡수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대로 책을 읽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들을 조금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첫 번째, 그렇다 보니까 제가 내린 결론은 책만 많이 읽는다고 능사가 아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 친구들은 책을 읽는 그 과정이 마치 어른들의 입장에서 따졌을 때 드라마 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OTT 이 시리즈물을 보다 보니까 1편 보고 2편 보고 나 3편까지 볼래, 그냥 보고 잘래 하다 보니까 새벽 3시 우리 이렇게 다크서클도 내려오잖아요. 이 친구들도 책이 그런 거예요. 드라마처럼 소비되는 거죠. 그 순간 나에게 가장 큰 도파민을 주는 거 책만 계속 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제가 이전에서도 저희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렸듯이 책을 읽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 이후의 활동이 이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겁니다. 책을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책을 읽는 과정에서 도파민을 그냥 느끼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책 속의 내용을 되짚어 보는 거, 책의 제목만이라도 되짚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 그냥 우연히 딱 페이지를 폈는데 이거 18페이지에 제가 동그라미 친 내용이 있어요. 뭐냐? 프로필렌 글리콜. 우리 아이들이 속독을 한다면, 아니면 우리 아이들이 그냥 책을 읽는 데서 그친다면 프로필렌 글리콜. 아나운서도 한 번에 기억이 안 날 정도의 어려운 화학 용어입니다. 기억이 안 나겠죠. 뭐였는지도 모르겠고 이름이 정확하게 모를 거예요. 프로필? 프로토콜?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 부분에서 프로필렌 글리콜이 뭐지라고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물어보기라도 하거나, 엄마 프로필렌 글리콜은 이런 거래 라고만 설명을 해줘도 이 친구들은 이미 이 책을 읽으면서 쌓이는 게 있습니다. 하나라도 얻어가는 거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새로운 내용들만 소화하고 간다면 그건 정말 도파민에만 불과한 거기 때문에 책만 많이 읽는다고 해서 능사는 전혀 아닙니다. 두 번째로는 책을 즐기는 것보다 책을 읽었다는 데에 의의를 두는 친구들이 꽤 많습니다. 왜? 책 많이 읽었다 그러면 부모님이 칭찬해 주시니까. 책을 내가 오늘 10권 읽었다 그러면 부모님이 어머나 우리 너무 잘했다 칭찬을 해주니까 그 칭찬이 목적이 되면서 책을 끝냈다에 의의를 두더라고요. 그래서 간혹 보다 보면 책을 되게 좋아하는 친구인 줄 알았더니 얇은 책만 고르는 거예요. 빨리 읽을 수 있으니까. 그런 조금 과오를 범할 수 있습니다. 책을 무조건 많이 읽어라. 책을 빨리 읽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반드시 부모님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말, 글, 그림 또는 만들기까지 이 4가지의 영역으로 반드시 독후 활동이 이어져야 합니다. 독후 활동! 해가지고 뭔가 거창하잖아요. 전혀 거창할 필요가 없어요. 맨날 어떻게 독서록을 쓰라고 그래요. 우리 애기 손가락 아프다고 힘들어요. 책을 많이 읽었던 친구들은 그 독후 활동이 연계되지 않았을 때 문제? 학원에 와서 글쓰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아는 건 많으니까 이미 말은 진짜 잘해요. 텍스트 안에 이 친구들이 굉장히 깊이감이 있어요. 쓰는 어휘라든지 알고 있는 지식이라든지 그 말의 속도를 글의 속도가 쫓아가지 못해요. 글의 속도도 빠르게 하고 싶다 보니 글씨체가 날아간다. 둘째, 맞춤법 실수를 많이 하고 띄어쓰기를 안 한다. 또는 띄어쓰기 실수를 한다. 세 번째, 그냥 내용을 축약한다. 내가 뱉은 말을 스스로 요약하다 보니까 그 중간중간에 문맥이 연결되지 않고 비약이 많아져요. 짜임새가 없는 거죠. 진짜 글 쓰는 걸 싫어하는 친구들, 집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독후 활동을 연기할 수 있을까? 우리 왜 어릴 때 일기 쓰기 할 때 주제가 없으면 돌려막기 하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 이전에도 일기쓰기 주제 이렇게 돌려보세요 라고 했던 게 뭐 감사 일기쓰기, 편지 일기쓰기, 책 일기쓰기, 재밌었던 일 쓰기, 내 주변 인물에 대해서 쓰기, 식물 일기쓰기. 특히 글쓰기가 너무 싫고 글쓰기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도 충분히 훈련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림이라든지 만들기 매번 항상 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저희 애기가 맨날 막 그림 그리고 막 가위질하면 청소하는 스트레스 오거든요. 비슷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만약에 글쓰기로 접근을 하는데 조금 더 쉽게 풀어주고 싶다라면 처음에는요 제목만 따라 쓰라고 하세요. 제목, 글쓰니 그렇게만 한번 써서 첫째 날은 쓰는 거고, 두 번째로는 책 속에 모르는 단어 찾기. 아까 제가 말했던 그 화학 용어들 모르는 단어를 하나 쓰고 그 단어에 대해서 찾아본 내용을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또 내가 새로운 어휘를 알게 되는 거죠. 요즘에 보면은 많은 어머님들이 막 문해력 끌어올린다고 해서 막 독해 문제집, 어휘 문제집 푸시는 분들 있지만 차라리 책 속에서 내가 어려웠던 단어를 아빠한테 물어보고 엄마한테 물어본 내용을 쓰고 사전에서 찾아본 내용을 쓰기만 하더라도 이미 4줄이고요. 그 4줄 속에서 내 머릿속에 쌓이는 내용도 4번이나 반복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씩 어휘를 늘려가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뭐 두 번째 또 독서록을 썼어요. 또 세 번째 뭐 쓰면 좋을까? 인상적인 문장 따라 쓰는 거예요. 필사. 다 쓰라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인상적이었던 문장 아니면 인상적이었던 대화 내용만 필사하자. 그리고 책 제목 바꿔보기. 내가 글쓴이라면 이 책의 제목을 뭐로 썼을까? 책 제목도 바꿔 써보고요. 추천해주고 싶은 사람 그 이유. 그러면은 내 짝꿍 이 책을 읽고 똑똑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만 쓰더라도 얼마나 많이 늘어나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생각을 합니다. 요거 한번 돌려막기 해보세요. 어휘장 만들기, 문장 따라쓰기, 책 제목 바꿔보기, 추천해주고 싶은 사람 그 이유 쓰기. 그래서 빨리 읽는 친구들은 빨리 읽었어도 그 뒤에 활동들이 이렇게 짧게 뒷받침이 된다면 적어도 우리 친구들이 조금 더 곱씹을 수 있는 시간이 생깁니다. 두 번째 해결책은 무작정 책 추천을 하지 말자입니다. 제가 최근에 정말 인상적이었던 게 홍진경님의 이야기였어요. 라엘이에게 엄마가 읽은 책을 추천해 준대요. 그런데 무조건 한 챕터만 읽으라고 추천해 준대요. 홍진경님이 추천해 주는 책이 막 스토리텔링이나 짧은 문고판 책 이런 스토리텔링 책이 아니라 조금 더 두껍겠죠. 그리고 챕터가 좀 많아지고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책처럼 이렇게 글밥이 진짜 많은 책들, 글씨체가 작은 책들이에요. 그럼 대부분 친구들은요 이 책을 보자마자 글씨 너무 많아, 나 안 읽어, 너무 옛날 책 같아, 이제 이런단 말이죠. 그럼 그런 거부감을 어떻게 없애줘 볼까라고 생각해 보신다면요, 그 숫자 챕터에 맞춰서만 읽어. 6, 오늘은 6만 읽어. 근데 규칙 있어? 7 절대 넘어가지 마. 딱 6까지만 읽어. 되게 밀당이지 않아요? 챕터 1 하나만 읽으면 돼요. 그럼 페이지가 지금 60쪽에서 69페이지 9쪽입니다. 글씨체가 조금 많긴 해요. 9쪽이지만 이 9쪽을 이해 못할까요? 천천히 읽어도 되잖아요. 요것만 읽으면 되니까 나의 목표가 짧아졌습니다. 책을 읽다 보니까 천천히 읽을 여유가 생겼어요.
그런데 문제는 뒷내용이 너무 궁금해요. 엄마, 나 한 책만 더 읽을게. 엄마, 이 뒷내용 뭐야? 너무 궁금해. 지금 먼저 더 읽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거나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럼 엄마가 그때 끼어들 수 있어요. 냉정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나도 모르게 우리 아이와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 어머님들은 어떻게 하시냐면요. 엄마, 나 이 책 다 읽었어. 그러면은 학원에서 수업하기 전에 한 번 더 읽어봐. 그러면 다시 이 책을 이 친구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 되는 거예요. 차라리 챕터 1을 읽고 한 번 더 읽어봐. 챕터 1만. 한 번 더 읽어봐. 챕터 2만. 이런 식으로 솔루션을 주시면 훨씬 더 우리 아이들도 부담이 덜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엄마가 책을 전체 다 읽고 말하는 게 아니라 챕터에 대해서만 같이 의견 교환을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 친구들도 책에 더 깊이 있게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홍진경님의 사례는 진짜 성공 사례예요. 제 주변에 실패 사례도 있죠. 주변에서도 많이 보셨을 거고 이 실패 사례가 무조건 실패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는 실수이기도 합니다. 엄마 입장에서는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책상 위에 올려놓는 거고 그냥 시간 날 때 읽어봐 라고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조금 열려있고 착한 친구들은 엄마 고마워 하고 읽을 수 있지만 사춘기 돼보세요. 저 어떻게 읽어? 안 읽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아까 전에 말한 대로 챕터 하나씩만 정해주면 괜찮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 엄마가 추천해준 책 다 읽었어. 뭐 재미없던데? 그러면 이제 엄마가 재밌으라고 읽었는데 재미없다는 그 말에 엄마는 발작 버튼이 살짝 눌립니다. 반 버튼 눌려요? 재미없다고? 아니 엄마가 울림이 있다 그랬잖아. 그 책을 읽어보니까 엄마는 좀 이런 부분들이 적용이 되더라. 엄마가 회사 생활할 때 막 이런 부분들이 좀 힘들거든. 그때 이 내용이 좀 위로가 됐어. 이 친구들은요 세계의 경일게요. 엄마 생각이지 내 생각이야 이런단 말이에요. 어른의 생각을 주입하지 마세요. 조금 더 우리 아이의 시선으로 한번 보시면 어떨까요? 그거를 조금 우리 아이의 삶에서 한번 생각을 해주세요. 너네 반에선 이런 일 없었어? 엄마 회사에서 이런 일 있었는데 너네 반에서 이런 일 있을 때 이 책 내용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최대한 좀 장난스럽게 조금 더 우리 아이의 시선에서 봐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 팁이에요. 저는 그래서 1학년 친구들이랑 할 때는 진짜 정말 1학년 같이 수업을 해요. 아시죠? 1학년, 2학년까지는 똥 반기면 모든 게 통하는 거. 그러니까 그럴 때 한 번은 좀 장난으로 접근해도 돼요. 매번 진지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럼 오케이 엄마가 똥 방귀 했으니까 넌 똥 방귀 하면 안 돼. 다른 거 해봐. 무슨 대장 할래?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제 조금 더 3, 4학년이 되다 보면 소통을 하고 좀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이 친구의 관심사를 아셔야 돼요. 아이브가 이런 책을 읽는다면 어떨 것 같아? 너 아이브 멤버 중에 이 책 좋아하는 멤버가 누가 될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의 취향에 대해서 맞춰주시는 거고요. 5, 6학년은 또 어머님들이 이제 많이 컸다고 생각해서 좀 비판적인 시각을 길러주기 위해 아이의 의견에 태클을 걸면서 토론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항상 언제나 우리 아이들에게는 맞아. 엄마도 그렇게 생각해. 동의하고 그런데 그 다음엔 이런 건 어떨까라고 생각을 덧붙여 주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책을 읽더라도 깊이감이 어른의 시선이라고 하더라도 아이 시선에서 같이 함께 좀 느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책이 더 친해지고 가족들이 더 친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많은 부모님들이 꿈꾸는 이상향이 우리 TV에 나오는 1% 아이들, 영재 교육하는 아이들, 집에서 엄마 아빠가 책 한 권 읽으면 같이 따라 읽는 친구들, 그러면 그 책을 주제로 같이 가족들이 토론하는 거 저도 이상향이에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다 저랑 똑같은 마음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또 사실 워킹 엄마 아빠가 시간 내서 그렇게 또 할애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작게 연습을 해서 글감들을 책 속에서 한 번씩 꺼내주시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땐 진짜 많이 하거든요. 야, 우리 어제 읽었던 동화책에서 이런 거 나왔는데 이거 되게 그런 장면이다. 이런 거 되게 많이 하시는데 자연스럽게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가면은 그런 시선을 많이 잃으시더라고요. 조금 더 우리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제대로 된 책 읽기를 할 수 있게끔 습관을 함께 좀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송 원장의 팁들과 내용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좋은 내용들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